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천공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전직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된 건 NH농협금융지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병무청 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압수수색해 병역 판정을 맡은 직원의 업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병무청 내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2월 3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4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구라고 일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윤심 공방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윤계를 겨냥해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씨는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내수면에 있는 낡은 관광 여객선 100여 척에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설령 30년 이상 배에 운항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현장에선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